세아제강 2025년도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액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23.2% 크게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77.1%가 감소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도 8회전으로 떨어졌고 PBR은 0.39로 낮은 상태입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불투명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세아제강에 대한 사업기여입니다. 본사는 마포구 양화로 45 세아타워의 3층을 쓰고 있네요. 홈페이지 검색을 해봤고요. 주요 사업은 강관의 생산과 판매, 파이프가 주종 사업입니다. 종속 기업의 SIK 회사는 철강 도소매, 구조관 온라인 유통 플랫폼 SS 다이렉트를 론칭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고, 동아스틸은 구조관 전문 업체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탄소 용접 강관, 스테인리스 용접 강관, 해상풍 용접 강관을 만들고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154,300원으로 1년 전보다 13.9% 하락했습니다. 장부가격은 40만원대인데 PBR로 보면은 0.39 상태입니다. 5% 이상 주주, 세아제강 지주가 50.76%, 이순영씨가 7.92%, 한국투자신탁운용이 5.89%, 외국인이 크게 관심이 없네요. 2.89%밖에 되질 않습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매출이 1조 3,721억 원으로 2024년 1조 7,861억 원보다 무려 23.2%가 감소했습니다.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17.9% 떨어졌습니다. 그 갭이 플러스 5.3%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스루풋 금액상으로도 내려갔고요. 스루풋율이 29.3%로 4.5% 하락했습니다. 운영경비는 10.6% 감소시켰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1.13으로서 전년도 1.53보다는 0.39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영업이익은 476억 9천만 원으로서 77.1%가 감소했습니다.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41억 8,700만 원이 적은 수치인데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아예 한 표의 재고 회전율들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전년도 11회전에서 8회전으로 3회전이나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재고가 쌓였다는 얘기가 되겠죠. 마이너스 27.8% 재고 회전율이 떨어졌습니다. 원가회계 영업이익상으로는 74.3%가 내려갔고요. 매출 원가가 17.2%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매출 원가가 6.4% 상승한 것으로 나옵니다. 재고자산 내역입니다. A. 상품, 제품, 제공품 합쳐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1,546억 원으로서 1년 전보다 196억 6,2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전년도에는 300억이나 낮췄었는데 굴곡이 좀 심한 편입니다. 제 매출 증감률하고 비교를 해보면 매출이 23% 감소했는데 15%나 증가했다는 것은 생산관리가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전년도에는 매출 4% 줄였을 때 18%까지 줄였습니다만은 이게 다시 생산을 중단하지 못하고 생산하는 바람에 재고가 15%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나오네요. 생산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기성분 분석 내용입니다. A 재고자산의 변동이 마이너스 346억 원, 재고가 증가했다는 뜻이고요. 원재료 매입액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면 A 재고자산 변동은 전체 재고자산을 의미합니다. 상품 매입액으로도 표현되어 있어도 역시 A 재고자산에 상품도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A, B, C를 더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9,663억 7,400만 원으로 18.7% 감소했고 운영경비는 3,538억 원으로 10.6% 감소시켰습니다. 운영경비에서 판매관리비 871억 원을 뺀 2,667억 원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11.5% 금액이 줄어들었는데 가공 비율은 0.6% 상승에 재료 비율은 0.6% 하락으로 산출이 됩니다. 여기서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하게 되는데 1차 추론이 모순이다. 왜 모순이냐? 그것은 A 재고자산의 변동이 불투명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재고자산의 증감 검증입니다. A는 스루풋에서 분석하는 표준인 WCI 재고자산이 196억 6,200만 원인데 세아제강 비성분 데이터는 마이너스 345억 6,600만 원, 갭이 149억 원이나 되겠습니다. 크게 차이가 나는데 전체 재고자산이니까 BWC의 재고자산의 증감액을 가감해 주면은 일치해야 되는데 140억 원 차이가 있고요. 계속해서 100억 원대 이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합리적으로 추적할 증거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불투명하다 이런 얘기죠. PQ 총 제조 비용도 마찬가지 갭이 계속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금 흐름표로는 맞춰져 있네요. 현금이 533억 원이 나갔으면 그만큼 증가해야 되는데 486억 원뿐이 증가를 안 했다. 그러면 그 46억 8,600만 원의 현금을 어디다가 썼느냐 물어보면 그게 재고자산 평가 손실액입니다. 해서 이 현금 흐름은 일반적으로 맞춰요. 그런데 비성분의 재고자산의 변동 금액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원가회계하고 영업이익 차이는 재고 증가액에서 가공 비율을 곱하면 검증이 됩니다. 주요 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가 775억 나갔습니다. 7.7% 증가했고요. 직원 수는 805명으로 9명이 증가했는데 전년도에는 34명이 증가가 됐고 매출이 감소해도 직원은 증가를 시키고 있네요. 평균 임금은 9,640만 원으로 6.5% 상승이 됐습니다. 지급 수수료가 10.1% 내려갔고 운반비가 17.9% 감소했습니다. 그만큼 매출이 감소했다는 거하고 쾌를 같이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볼 때 모든 제조기업들은 지금 원유, 에너지, 이런 석유 이런 거로 봤을 때 전기료 등 에너지 비용을 필수 공시 항목으로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희망사항이 있네요. 경영평가지표로서 재고회전율이 8회전으로 떨어졌고 스루풋율도 4.5% 하락했습니다. 동일 방향에는 일단 투명하게 가정을 세웁니다. 투하자본 이익률 3.1%로 무려 11.5% 하락했고 총 자산 회전율로 0.77로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영업구매 평가지표로서 수금 매출 채권 수금 속도 5.2회전 매우 느리네요. 수금 속도가. 매입 채무에 대해서는 지급 속도가 많습니다. 원재료 공급업체가 주로 포스코라면은 포스코한테는 돈을 빨리빨리 줘야 물건을 받을 수 있겠죠.
두퐁 ROI 자본 회수율 4.3%로 14.6% 크게 떨어졌습니다. 앞서 그 두 가지가 다 하락했기 때문에 회계 투명성 가정을 하는데 이것을 반증하려면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야 되고 판매 가격은 인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증거를 댄다면은 재고 회전율이 하락한 건 수량에 의해서도 재고 회전율이 하락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느냐? 6.3% 하락입니다. 판매 가격은 또 6.4% 하락입니다. 지금까지 입증을 해온 거를 요약을 해보면은 반증을 하기 위해서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야 되고 판매 가격은 하락해야 되는데 원재료 가격 6.3% 하락했죠. 판매 가격도 6.4% 하락했습니다. 그 하락 압박률은 4.8%뿐인 안 되는데 6.4%까지 하락을 시켰죠. 그러니까 판매 가격 하락은 맞아 떨어지는데 원재료 가격은 아니오시다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반증의 한 방법으로 수량에 의한 재고 회전율이 실제로 하락했음도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죠. 현금 재무지표입니다. EAT 세후현금 순이익은 1,019억 원으로 당기 순이익보다는 일반적으로 많게 나오게 되어 있죠. 현금이 나가지 않는 감가상각비 등은 실제 현금이 안 나간 거니까요. 두 번째, 영업활동으로 유입된 돈은 유입이 아니고 유출이 675억 원이 됐습니다. 최종 파이널 언드 머니는 마이너스 2,446억 원입니다. 현금이 잃었다기보다는 유출이 됐다. 어디에 많이 유출이 됐겠냐? 우선 눈에 띄는 것은 비유동자산 캐펙스에 1,221억 원이 나갔다. 그 다음에 또 어디가 돈이 나갔을까요? 채권자한테 돈을 차입을 했습니다. 771억 원. 그래서 레버리지율이 26.6%로 증가를 했어요. 전년도에는 22.5% 했는데 계속 그 이자 부채가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는 생산하기 위해서 운영자금을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재정원가 이런 데 돈을 쓰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그 주주한테 196억 원이 갔습니다. 적자지만은 적자가 아니고 영업이익이 줄고 있습니다만은 이익 배당을 계속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납입자본 성장률은 2.1배로서 0.1배 올라갔습니다. 이익 이익영업률은 107.1%로 올라갔어요. 연말 매출액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경비가 10.6% 감소했는데 올해는 5%만 감소할 거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7.1% 내려갔는데 5% 이익을 내보자는 목표를 세웁니다. 그러면 얼마를 판매해야 되느냐? 1조 3,198억 원을 판매해야 됩니다. 그래서 판매는 3.8% 줄었는데 요거를 그 매출 재료비로 또 계산하자면은 1 더하기 마이너스 3.8%에서 재료 비율을 약간 낮췄어요. 마진율을 좀 올린다는 거죠. 가격을 너무 내린 것 같다. 그래서 그러면은 한 1조 3,336억 원 정도 이렇게 매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확정을 요거를 톤당 판매 단가라고 얘기를 해보죠. 133만 3천 원에 팔기로 하면은 6만 3천 원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에 안 찬다. 더 이익을 내보자. 재고 회전율이 8회전밖에 못했는데 자 10회전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은 매출 단가는 167만 2,700원 인상이 돼가지고 운영경비가 조금 증가하더라도 영업이익은
6만 3천 원에서 14만 3,800원 남는 것으로 좀 경기가 안 좋을 거로 예상되지만은 도전적인 목표를 세워보는 것으로 원가 회계는 재고가 20% 감소할 때하고 20% 증가할 때 각각의 매출 원가를 산출해야 됩니다. 재고가 감소했을 때는 그 총 제조 비용 톤당 단가로 비유를 하죠. 120만 원이었는데 121만 9천 원, 122만 원 돈이었는데 125만 원 돈으로 매출 원가가 올라가고요. 재고가 증가할 경우에는 제조 원가보다도 떨어져 가지고 118만 원 돈으로 산출이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목표 영업이익을 했을 때 재고가 감소하면은 비싸게 팔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139만 원에, 그리고 재고가 증가했을 때는 133만 원에 팔아도 목표이익은 나온다. 이게 원가회계의 지랄 같은 마녀 로직이죠. 단순하지만은. 그래서 영업은 우리는 그런 거 모릅니다. 그 백데이터 가지고 얼마에 판매할 건가, 재료비 약간씩 부풀립니다. 96만 5천 원, 가공비 26만 원. 그래서 총 제조 비용이 122만 5천 원인데 판매 관리비 8만 7천 원. 그래서 합계가 131만 2천 원이 원가인데 여기 마진 5만 5천 원 붙여가지고 136만 7천 원에 팔겠다. 그런데 구매자 쪽에서 스루풋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133만 3천 원을 해도 충분한데 무슨 잔소리야? 깎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적자입니다. 3,465억 원이. 노력을 해서 스루풋만큼의 수준인 167만 2,754억 원에 4원에 판다. 그러면은 판매 관리비도 좀 올라갈 거고, 그러면 이익이 16,000원밖에 안 나온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은 스루풋은 6만 3천 원 남는데 동일한 판매 가격으로 원가 회계는 마이너스 3,465원 적자고 재고 증가 시에도 낮게 나옵니다. 왜 이렇게 보통은 원가 회계보다 많게 나오게 되어 있는데 아까 그 얘기한 대로 출발 자체가 그 재고자산 증감, 총 원가 이런 것들의 갭이 있어가지고 이게 알고리즘에 딱 안 맞아 떨어지는 거로 나오네요. 그래서 동일한 판매 가격으로 매출 증가를 했을 때 원가 회계는 재고가 감소하겠죠. 재고의 감소는 이익의 감소입니다. 그러니까 스루풋은 14만 3,870원 남는데 원가 회계에는 16,000원 뿐이 남지를 않는다. 그러니 재고 증가의 유혹을 계속 받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우리는 잘못된 세계에 살고 있다. 그래서 역발상으로 매출이 불변한다. 그러니까 이거 국가 경제로 얘기한다면은 GDP 성장률이 답보 상태다 했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생산을 감소시킵니다. 용기 있는 공장장이. 그러면은 매출 원가가 내려가게 되어 있거든요. 재고가 감소하는데도 이건 생산 감소에 의한 결과입니다. 그러면은 13만 3,947원이 남는다. 용기 있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가 생산성이라는 거기 때문에 투입 비용에 대해 생산량이 많이 나와야 되니까 생산을 증가하니까 원재료비도 더 들어가고 매출 원가도 더 들어가고 여기 나와 있듯이 생산 재료비 더 들어가죠. 가공비 더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적자가 된다 이게요. 생산을 증가했는데도 일반 GDP 이론하고는 틀린 얘기가 나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게 국가 재정하고도 비유해 볼 수 있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갭이 13만 7,400원 더 이익이 나고 매출 원가가 그만큼 감소한다는 얘기고요. 생산을 증가할 때는
7만 5천 원의 영업 손실이 더 늘어나고 매출 원가는 7만 5천 원 증가한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재고에서도 현금이 묶여 있으니까 생산 감소하면은 현금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질 손익으로 본다면은 생산 감소했을 때는 현금까지 감안한다면은 재고에서 현금이 그만큼 우리가 딴 데 돌릴 수 있었다고 생각하면 15만 2,878원 현금 손실액으로는, 그리고 생산 증가할 때는 9만 1,000원 손실이 됩니다. 또한 중국처럼 덤핑을 10% 한다. 그러면은 뭐 당연히 줄어드는 거죠. 영업이익이. 이것도 그냥 숫자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 봅니다. 그래서 템플릿 자료지만은 바이든 정권 때 재무장관이 제닛 옐런 언니가 중국 시진핑을 만나가지고 과잉 생산하지 마시고 덤핑하지 마세요 부탁을 했는데 중국이 말을 안 들어먹고 있죠. 세계 경제 질서를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고요. 원가 회계가 필요 없대는. 그리고 정보 시스템하고의 비유한 자료고요. 스루프트 회계를 재고는 항상 제약이다라는 제 논리. 그래서 재고 회전율을 올려야 된다는 공동목표를 가져야 된다는 논리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약율은 현재점 환자로서의 그 정신 구조를 제가 표현해 본 겁니다. 또 원가 회계는 쓰레기통에 버리자는 로스차일드 여사의 추천이 있기를 바라는 희망사항 뉴스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굿나잇.